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예, 거침없는 공약들. 대선 후보들 공약 경쟁이 뜨거워요. 예, 좀 과감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새로운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면서 예. 지금의 청와대는 아예 해체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청와대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뭐 네.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대통령실도 민관 합동위원회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이제 담당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의 무슨 예. 수석, 무슨 수석 이런 수석 비서관들을 다 없애고 그 자리를 그거를 민간에 있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풀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느 무슨 수석실에서 빈곤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젠다별로. 예, 아젠다별 네네. 문제 해결형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 이거는 문재인 후보도 네.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경호 문제로 이제 이게 무산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것도 일종의 쇼잉 아니냐라는 거고, 뭐만 있으면은 뭐 해체한다, 폐지한다, 지금 폐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 뭐 여가부 폐지 이런 것들. 여가부 폐지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주식 양도세 폐지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주식 주식 양도세라는 게 지금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양도 차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5천만 원 이상으로 주식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최대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0.15로 이제 낮춰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한 상황인데, 지금 아예 주식 양도세를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7자 공약으로 올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린 거죠. 그래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다시 이제 설명을 하던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물리면서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서 한마디로 한국 주식 시장에 공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가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뒤집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 27일에는 네. 주식 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딱 한 달 돼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라고 하고 주식 거래세는 살려놓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자기 공약을, 이거는 대통령이 돼서 바꾼 것도 아니고 공약 자체를 한 달 만에 바꾸는 게 이게 좀 문제다라는 거고, 이게 특히 논란이 되는 거는 부자 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부자 감세 반대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또 맞불로 놨군요. 6자. 그거를 이제 7자 그거에 맞불로 이제 놓은 거죠. 하하. 뭐냐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를 다 주식 양도세를 다 폐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자들이, 그러니까 주식 부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주식 양도세를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재벌들의 우회 상속 으로 이제 이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비상장 주식을 상장시킨 뒤에 매각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하고 굉장히 이거는 이제 부자 감세다라고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넣는 문제, 이게 굉장히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정말로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좋은 측면이 있어요. 청와대가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고, 뭐 경호실에서 통과시켜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왕 아련하듯이 이거 문제 있다,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 대통령도 시도했던 건데,
경호가 문제였잖아요. 경우가 문제였죠. 그래서 그거를 꼭 광화문으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도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나가면은 바로 참모들이 있습니다. 뭐 보이는 백악관 집무실이라고 하죠. 영국 총리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참모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거는 네. 따로 집무실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옮기겠다는 건데 문제는 경호. 요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국민의힘 그거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를 잠시 후에 원희룡 본부장 제가 연결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예. 정경심 유죄 확정 후폭풍. 정경심 교수 어제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유죄 확정이 났습니다. 예. 징역 4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받았는데 이게 이제 1심과 2심의 징역 4년이 원심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여기서 가장 쟁점은 뭐였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네. 이 여부가 지금 가장 관건이었어요. 지난해 11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해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이 PC는 정경심 씨가 관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동양대의 그 조교 사무실인가요? 그 휴게실에 놓여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잠깐 주장을 양쪽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이 PC를 원래 뭔가를 가져갈 때 압수수색하고 막 가져갈 때 그 소유자가 그걸 봐야 되는데 허락을 하고 과정을 봐야 되는데 정경심 씨의 주장은 그거 내 건데 내 PC인데 내가 없을 때 조교만 있는 상황에서 가져갔다. 그러니 그거는 증거로 쓰이면 안 된다. 이 주장을 했던 거고 검찰에서는 그거는 강사 휴게실에 있던 거고 다들 같이 쓰던 건데 조교가 보는 앞에서 가져간 게 뭐가 문제냐? 증거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은 된다. 그거는 공동장소에서 같이 쓰던 거기 때문에 증거물로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11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봤던 거하고 뒤집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그 법원 얘기는 3년 정도 이게 강사 휴게실에 보관됐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사실상 이걸 그 관리를 같이 했다. 예. 학교랑 같이 했다. 한마디로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5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지금 뭐 일부 여권 일부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냐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등을 해가지고 혐의가 15개예요. 네.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등등 해서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건 전부 유죄 났습니다. 7개 의혹이 있었는데 전부 유죄가 났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이것도 이제 그 장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났고요.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과 1천만 원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죠. 2심에서 그것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논평이나 이재명 후보 뭐 선대본부의 논평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를 지금 조국 사태화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소위 말하는 친조국 성향의 의원들도 거의 뭐 입을 지금 다무는 상황이다. 김용민 의원 1명 정도가 SNS에다가 뭐 판사운 뭐 이런 거 없는 세상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글 하나 올린 것이 거의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급여 이제 편취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난 것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는 이건 판사가 문제가 있다. 뭐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이제 사법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김용민 의원의 그 SNS에 대해서 어제 이제 신임 본부장이 된 우상호 본부장이 논평을 방송에서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김용민 의원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앵커가 묻자 우상호 본부장이 딱 잘라서 저것은 김용민 의원 개인 의견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가는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이제 뭐 관건이 되는 거는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특히 이 중에서 뭐 이를테면 표창장 위조 이런 거는 정경심 교수에만 해당되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7대 스펙의 위조 중에서 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확정이 됐다 유죄가라고 한다라면은 조국 전 장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의 리스크는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조국 전 장관도 이 판결 보고선 바로 SNS 글 올렸던데 같이 밥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따뜻한 밥 같이 못 먹게 됐다. 이제 대선에 뭐 집중들 하십시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죠. 그렇죠. 예,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에 따라 난폭하게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갔다.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주제로 가죠. 토론이 뭐길래? 토론 얘기. 그러니까 설 직전이나 설 중간에 양자 토론을 하려고 방송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고 다자로 해라라고 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저 TV만 안 끼면 되는 거 아니냐. 설 전에는 양자가 그냥 예정된 대로 TV 중계 없이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하루만 해도 이게 굉장히 좀 어지러웠어요. 사실은 예, 이 예. 주장들이 오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자 토론을 30일이나 31일 날 하는 걸로 사실상 다들 오전까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성일종 국민의힘 TV 토론 협상단장이 31일에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지상파가 아닌 곳에서 뭐 중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중계 없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테니까 했어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어디서 할 테니까 취재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와서 하는 식으로 하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중계하고 싶은 사람 알아서 해. 대신 방송사 주관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선거법 위반까지는 몰라도 이게 법원의 어떤 뭐 이 판결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그 취지를 사실상 무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 한 뭐 6시 거의 다 돼가지고 입장문을 냈는데 네. 윤 후보가 양자 토론 원한다면은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 근데 사자 토론도 하자라는 같은 날 거예요. 하자 그러면. 같은 날. 그래 그날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오전에 하자. 양자 토론하고 오후에 다자 토론하자. 예. 그래서 답이 이거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그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 연휴에 열릴지 안 열릴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게 만약에 결정이 돼야 된다면 오늘 정도에는 아마 다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도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설 전에는 예정대로 31일에는 그냥 양자로 예정대로 하자. TV만 안 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 국민들 판단의 몫이겠어요. 몫이겠습니다만 글쎄 법원의 취지는 국민들이 그 후보들 하나하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첫 토론만큼은 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직 가능성도 있는데 3자 토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빼고요. 이재명 이를테면 4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1명이 거부한 거잖아요. 지금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이 3자 토론이 될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해서 오늘 마침 2부에 말말말 코너 고정 패널이 성일종 의원이세요.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